제 친딸이 제 남편을 제 침대에서 제 집에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집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죠.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건 제 남편 박철민 65살, 제 딸 김지은 35살, 둘이 제 침대에 누워 뒹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숨이 멎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남편이 황급히 이불을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35년을 키운 내 딸이, 3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나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물었죠. 언제부터야? 얼마나 오래 속인 거야? 그때 딸이 한 말. 엄마 사랑의 나이는 없잖아요. 우리 진심이에요. 진심? 30살 차이 나는 내 남편과 내 딸이 진심이라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요. 계획된 배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자. 평생 후회하게 만들자.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옥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했는지를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제 친딸이 제 남편을 빼앗아갔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침대에서 제 딸과 제 남편이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집에서요. 남편은 제가 3년 전에 재혼한 남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친딸이 제가 낳아서 35년을 키운 딸이 제 남편과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57살이었고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이 아버지는 55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었죠. 행복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딸 지은이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고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 친구 소개로 박철민 씨를 만났어요. 당시 60살이었던 철민 씨도 아내와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편했어요. 아, 이 사람 괜찮은데? 철민 씨는 차분하고 말도 잘 통하고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죠. 영숙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까요? 좋아요. 저는 기뻤어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재혼 전에 딸 지은이한테 소개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재혼하려고 해. 네? 엄마가요? 응.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지은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축하해줬어요. 엄마 좋으시면 하세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지은아.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식으로 가족들만 모여서요.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죠. 재혼 후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철민 씨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고 함께 산책하고 여행도 다녔죠.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등산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북한산, 남산, 관악산 여기저기 다녔어요. 영숙 씨,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행복했어요. 딸 지은이도 가끔 놀러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철민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그래, 지은아. 밥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요. 저는 지은이한테 밥을 차려줬어요. 철민 씨도 지은이를 잘 대해줬습니다. 화목했어요. 정말 좋은 가족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재혼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지은이가 유독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자고 갈게요. 왜? 집에 안 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집 가기 싫어. 지은이는 결혼 5년 차였는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저는 딸이 불쌍해서 재웠습니다. 그래, 푹 쉬어.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이상한 건 지은이가 철민 씨한테 너무 다가온다는 거였어요. 철민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뭔데? 제 차 고장 났는데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볼게. 와, 감사해요. 아저씨 진짜 멋있어요. 멋있다고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딸이 왜 자꾸 남편한테 멋있다는 말을 할까? 하지만 설마 했죠.
친딸인데 설마 그럴 리가. 다른 날도 그랬어요. 철민 아저씨, 제가 요리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해주신 파스타 진짜 맛있었어요. 지은이가 철민 씨 옆에 딱 붙어서 요리를 배웠어요. 지은아, 내 엄마가 더 요리 잘하는데? 엄마는 한식만 잘하잖아요. 저는 양식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은이는 철민 씨한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거실에서 지은이와 철민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뭐해? 제가 물었죠. 아, 엄마. 우리 영화 보고 있어요. 저는 불편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으니까. 다른 날은 더 심했습니다. 제가 마트 갔다 오는데 집에 지은이가 와 있었어요. 지은아, 언제 왔어? 아, 엄마. 조금 전에 왔어요. 철민 씨는? 샤워 중이세요. 샤워? 제가 없는 사이에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엄마 집에 왜 왔어?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요. 지은이가 묘하게 웃었습니다. 철민 씨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커지면서 저는 지은이와 철민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더 발견했어요. 첫째, 지은이가 철민 씨한테 자주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철민 씨 핸드폰이 거실에 있었는데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저씨, 오늘 시간 돼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철민 씨가 자주 외출했어요.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또요? 요즘 친구 자주 만나네요. 응. 오랜만이라서. 하지만 돌아올 때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요. 셋째, 지은이가 새 옷을 자주 샀습니다. 그것도 비싼 명품으로요. 지은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 이거요? 제가 모아서 샀어요. 남편 월급으로? 네. 하지만 지은이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넷째, 제일 결정적이었던 건 철민 씨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을 때였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달에 23번씩. 여보, 이거 뭐예요? 뭐가? 호텔 결제 내역이요. 철민 씨가 당황했어요. 아, 그거. 친구들이랑 모임했어. 호텔에서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철민 씨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그리고 저도 재빨리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철민 씨 차를 몰래 따라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철민 씨는 강남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이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어요. 제 딸과 제 남편이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몇 층인지 확인했어요. 12층. 저도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리고 1205 앞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 지은이가 철민 씨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나도. 지은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 딸과 제 남편이 불륜 관계였다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증거가 부족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엄마 없죠? 응, 친구 만난다고 했어. 다행이다. 요즘 엄마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 괜찮아. 조심하면 돼.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조금만 참아. 내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영숙 씨 재산을 내 명의로 다 옮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뭐라고요? 제 재산을 빼앗겠다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뛰어서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 친딸이
제가 10개월 뱃속에 품고 아프게 낳아서 35년을 키운 딸이 제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그것도 제 재산까지 노리면서요.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해야 할까? 지은이와 절연해야 할까? 아니면 복수해야 할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복수하자.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대로 복수하자고요. 두 사람이 제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요.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관련 서류를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주식 내역. 다행히 모든 게 제 명의였습니다. 재혼할 때 제 딸이 말했었거든요. 엄마 재산은 엄마 명의로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때는 지은이가 너무 걱정이 많네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재산은 안전했습니다. 좋아. 이제 계획을 세우자.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딸의 불륜 재산을 노리는 계획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호텔 CCTV, 신용카드 내역, 문자 기록. 최대한 많이요. 그리고요. 이혼 소송을 하시되 재산 분할은 0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귀책 사유니까요. 딸은요? 딸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제외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남편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소 1억 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숙님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 지금은 티 내지 마세요.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게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자. 두 놈이 꼼짝 못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민 씨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응, 마트 다녀왔어.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응. 된장찌개? 알았어요. 만들게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사람이 내 딸과 밥을 먹으면서도 역겨웠습니다. 철민 씨가 밥 먹는 모습, 말하는 모습, 웃는 모습. 모든 게 역겨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며칠 후 지은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지은아. 밥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요. 저는 지은이한테도 밥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연이 날 기만해. 지은이가 밥 먹으면서 웃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 남편 빼앗아 놓고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고마워. 철민 씨와 지은이가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두고 봐.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첫째, 호텔 CCTV. 변호사를 통해 호텔에 요청했어요. 법적 분쟁 관련입니다. CCTV 제출 부탁드립니다. 호텔은 법원 명령을 받고 CCTV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철민 씨와 지은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장면.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요. 둘째, 신용카드 내역. 철민 씨 카드로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특히 명품 매장 결제일과 지은이가 새 가방을 든 날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셋째, 문자 기록. 철민 씨 핸드폰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밤에 철민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 데이터를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지은이와 주고받은 문자가 수백 개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나도. 내일 만날까? 좋아. 어디서? 예전 호텔. 알았어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저는 문자를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넷째, 녹음 파일. 제가 호텔에서 녹음한 파일도 있었고 집에서도 몇 번 녹음했어요. 오빠 엄마랑 언제 이혼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하고. 빨리빨리요. 나 이제 엄마 보기 싫어.
제가 35년 키운 딸이 저를 보기 싫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철민 씨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올게. 늦을 수도 있어.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태연하게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기다렸죠.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었어요. 쉿, 조용히. 엄마 자고 계실 거야. 지은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조심하자. 철민 씨 목소리도 들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침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소파에서 제 딸과 제 남편이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까? 엄마 깨면 어떡해? 괜찮아. 수면제 탔어. 수면제? 철민 씨가 제 저녁 식사에 수면제를 탔다는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키스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침실로요. 제 침대로 들어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영숙 씨, 당신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수면제를 탔다고? 내가 먹은 줄 알았어? 저는 저녁에 철민 씨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눈치채고 음식을 먹는 척만 했었거든요. 당신들,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이건 뭐? 설명해봐. 대체 내 딸이란 애가 엄마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철민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 우리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고? 저는 비웃었어요. 35살 차이가 나는데 사랑이라고? 그것도 내 딸이랑.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닥쳐. 내가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물어본 줄 알아?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철민 오빠가 너무 좋았어. 오빠라고 불러?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오래된 거야? 철민 씨가 대답했어요. 1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미안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당장 나가. 둘 다. 영숙 씨,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철민 씨는 집을 나갔고 지은이도 울면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아침 철민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영숙 씨, 제발은 무슨.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자. 제대로.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증거는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녹음도 했고요. 변호사가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어요. 위자료는요? 최소 1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악질적이니까요. 좋아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숙님, 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상속에서 제외할 거예요. 그리고 절연하고요. 알겠습니다.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시죠? 네, 전부 제 명의예요. 다행이네요. 그럼 재산 분할 걱정은 없겠네요. 그 사람이 제 재산을 노렸었어요. 네?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철민 씨와 지은이가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대화가 담긴 파일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요? 네.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철민 씨를 만났어요. 영숙 씨,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랑 1초도 더 살 수 없어요. 하지만은 무슨, 당신 내 딸이랑 1년 동안 바람 폈잖아요. 철민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딸과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CCTV 문자 기록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군요. 철민 씨 측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사랑이라고요?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영숙 씨 재산을 내 명의로 다 옮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철민 씨를 봤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대답하세요. 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군요. 재판 2차에서는 지은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입니다. 증인은 원고의 딸이죠. 그런데 원고의 남편과 연인 관계라고요? 죄송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인 언제부터 피고와 그런 관계였습니까? 1년 전부터요. 계기가 뭡니까? 지은이가 머뭇거렸어요. 처음엔 그냥 아저씨로만 생각했는데 자주 보다 보니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배신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피고와 계속 만났습니까? 왜죠?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제 재산을 노리면서 사랑이라고요? 판사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증인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후회합니다. 하지만 철민 오빠를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갔어요.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차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없음. 제 변호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피고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며 원고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합니다. 철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2억은 너무 많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세요. 저는 후련했어요. 일단 이혼은 성사됐고 위자료도 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판결 후 저는 철민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와 결혼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철민 씨는 발뺌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이 녹음은 뭡니까? 검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영숙 씨 재산을 내 명의로 다 옮기는 거야. 철민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뭡니까? 재산을 노린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결국 철민 씨는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재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제로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억 원과 별도로 사기 미수로 벌금 5천만 원까지 추가됐어요. 철민 씨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지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오늘부로 절연이야. 엄마, 제발. 그리고 상속도 없어. 내 재산은 한 푼도 내게 안 가. 지은이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오빠한테 빌붙든지. 철민 오빠는 나 버렸어. 재판 지고 나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걔는 돈을 노린 거였어. 너도 바보였구나. 엄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은이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게 제 딸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갑자기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임신한 채로였습니다. 엄마, 나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철민은 제 친딸만 유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영숙네 카페를 차렸습니다. 위자료 2억 5천만 원 중 1억을 투자했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분위기 좋아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작은 카페였지만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일하고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게.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철민의 전처 친구였어요. 이름은 박순희. 순희 씨, 여기 어떻게? 근처에 살아요. 여기 카페 사장님이 영숙 씨였네요. 순희 씨가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오면서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 씨, 철민 씨랑 이혼했다며요? 네, 들으셨구나. 소문 많이 났어요. 딸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순희 씨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영숙 씨,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요? 사실은 철민 씨가 우리 딸한테도 접근했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이 27살인데요. 3년 전에 철민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요? 딸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쁘다, 만나고 싶다 이런 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딸한테서 그 얘기 듣고 철민 씨한테 경고했죠. 우리 딸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더니요? 그 후로 연락 안 했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를 찾았겠죠.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 철민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젊은 여자들을 노리는. 그럼 전처분도? 네, 철민 씨 전처도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친구 딸을 유혹했거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철민 씨는 연상 여자랑 결혼해서 돈을 챙기고 그 집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게 패턴이에요. 세상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지은이도 철민의 계획된 범죄였던 건가? 영숙 씨 혹시 딸분이랑은 연락하세요? 아니요. 절연했어요. 딸분도 피해자예요. 철민 씨한테 당한 거죠. 순희 씨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희 씨가 떠난 후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여자 관계를요. 탐정은 2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철민은 지난 30년 동안 5번 결혼했습니다. 모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 10살 연상, 결혼 5년 만에 이혼 아내, 딸 유혹. 두 번째 아내 8살 연상, 결혼 3년 만에 이혼 아내, 조카 유혹. 세 번째 아내 12살 연상, 결혼 4년 만에 이혼 아내, 친구 딸 유혹. 네 번째 아내 5살 연상, 결혼 6년 만에 사별. 다섯 번째 아내 바로 저 5살 연하. 패턴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계획적으로 연상 여자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철민 씨가 현재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요? 60대 여자입니다. 재산이 꽤 있는 분이에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철민이 어떤 60대 여자와 카페에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시작한 거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지은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 있었어요. 엄마, 나가. 엄마, 제발. 애기 좀 들어줘. 들을 거 없어. 나가라고 했어.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도와줘. 제발. 뭘 도와줘? 지은이가 배를 만졌어요. 나 임신했어. 6개월. 저는 경악했습니다. 누구 아이야? 박철민? 모르겠어. 뭐?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 철민 오빠 말고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어. 뭐라고? 저는 지은이를 카페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 오빠랑 엄마가 이혼한 후에 오빠가 나를 버렸어. 알아. 그래서 나 너무 힘들었어.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그건 내가 자초한 거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어. 지은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다가 클럽에서 남자들을 만났어. 여러 명. 그리고 임신했어. 근데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 DNA 검사도 못해. 돈이 없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예요. 남편은 뭐래? 이혼했어. 내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집은? 쫓겨났어. 갈 곳이 없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어떻게 살아? 저는 지은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 엄마,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해? 엄마, 제발.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카페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지은이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밝혔어요. 산발한 머리, 헬쑥한 얼굴, 불러있는 배.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날 순희 씨가 다시 카페에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여기 왔던 여자. 사장님 딸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임신했던데. 네, 순희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 여자 위험해 보였어요. 네? 눈빛이 뭔가 자포자기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세요. 순희 씨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도와주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엄마 카페 앞에서 시위할 거야. 엄마가 날 버렸다고 임신한 딸을 내쫓았다고 소문낼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 미쳤니? 나 미쳤어. 진짜로. 엄마가 날 미치게 만들었어. 지은아, 1억 줘.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 1억? 응. 그 정도면 아기 낳고 살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때 뜻밖에도 철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나야.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애기 들었어? 들었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은이가 나한테도 돈을 요구하더라고. 아이가 내 아이라면서. 그래서요? DNA 검사해봤어. 내 아이 아니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 지은이가 위험해.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그건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 씨, 조심해. 지은이가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어. 복수? 응. 지은이가 나한테 말했어. 영숙 씨를 죽이고 싶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어떤 협박인가요? 돈을 안 주면 카페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절 죽이고 싶다는 말도 했대요.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문자 기록이 있어요. 저는 지은이가 보낸 협박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보호 조치도 신청하세요.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밤 10시쯤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넘어졌고 돌아보니 지은이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었어요. 지은아, 너무 하는 거야. 다 엄마 때문이야. 지은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다 죽으면 돼. 엄마도 나도 이 아기도. 지은이가 칼을 들고 다가왔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누군가 달려왔어요. 순희 씨였습니다. 순희 씨가 지은이를 막았어요.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지은이는 체포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순희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순희 씨가 아니었으면 다행히 제가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지은 씨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그래요? 살인 미수로 조사받고 있어요. 구속될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딸이 절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어요. 김영숙님, 네, 이 사건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속 상태이고 재판은 진행될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지은이를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배가 불러있는 지은이. 엄마,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가 울었어요.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었어.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응. 우울증이랑 조현병 초기래. 아기는? 건강하대. 2개월 후면 나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입양 보내야 할 것 같아. 엄마, 나 용서 못 해주지? 모르겠다. 지금은. 그래. 당연해. 나도 날 용서 못 하겠어.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입양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지은이를 다시 봤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피고인 범행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고요. 피고인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다칠 뻔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단 정신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지은이는 3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지은이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순희 씨가 카페에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철민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또 결혼했대요. 60대 여자랑. 근데 이번엔 안 통할 것 같아요. 왜요? 그 여자 딸이 경찰이래요. 철민 씨 점과 다 조사했대요. 그럼 잘 됐네요. 그리고 철민 씨 과거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소했대요. 사기죄로. 정말요? 네. 이번엔 진짜 감옥 갈 것 같아요. 한 달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민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잘 됐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5살이 됐어요. 카페는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수입도 안정적이에요. 어느 날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은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를 다치게 하려 했던 거.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1년 후면 출소해요. 그때 엄마 볼 수 있을까요? 용서는 못 해주셔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지은.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내 딸이 이렇게 됐구나. 1년 후 지은이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구치소 앞에 나가 있었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얼굴도 밝아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어떻게 지냈니? 치료 많이 받았어요. 아프진 않고?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 엄마. 왜 엄마가 미안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철민한테서. 지은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출소 후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카페 직원으로요. 제 카페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 앉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엄마, 저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봉사활동? 네, 미혼모 시설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해서요.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 안 해줘서.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8살, 지은이는 42살이 됐어요. 지은이는 결혼도 했습니다. 엄마, 제 남편이에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올렸어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그 무렵 철민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철민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철민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많은 여자들을 속이고 상처 줬어. 거기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철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 씨.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미안해. 내가 그 아이 인생을 망쳤어. 알면 됐어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게 철민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지은이가 결혼한 지 2년 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딸 낳았어요. 진짜 축하해.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봐요. 우리 딸.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희망이요. 김희망. 희망이라. 네, 새로운 희망이잖아요. 엄마도 저도. 저는 손녀를 안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지금은 지은이가 제 카페를 물려받아 카페를 더 크게 키웠어요. 손녀 희망이는 유치원생이 됐습니다. 할머니, 나는 나중에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저는 희망이를 봤어요. 이 아이는 제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딸의 배신, 남편의 배신, 하지만 결국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죠.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철민과 지은이가 제 침대에 있던 그날의 악몽을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좋은 삶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김영숙 올림.